안녕하세요. 쌍둥이 파파입니다. 오늘은 체리나무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리나무 대목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뭐 저처럼 뭐 한 열대꾸를 심는 텃밭농한테는 뭐 대목이 그렇게 큰 중요성을 띠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문 과수를 재배하시는 과수 농가들한테는 이 대목은 생산성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죠. 자, 가봅시다. 참고로 지금 자료는 제가 저희 쌍둥이 파파 농장에 2022년도에 체리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공부한 자료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현 우리나라 농가하고 좀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셔서 본 자료를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구입한 체리 매뉴얼 책자, 미국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생산성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콜트, 마하렘, 마자드 같은 경우는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이제 기세라 5번 같은 경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는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제 뭐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대목이 이제 카스라는 대목인데, 국내에서는 구입하기 어 찾기가 어려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제 능력으로는 뭐 대목도 다 찾기 어렵긴 한데, 일단 카스라는 대목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콜트, 마하랩, 그다음에 이제 기세라 뭐 이 정도는 인제 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 저것도 있죠. 저거. 크림스크. 예, 크림스크도 인제 돌아다니고 있긴 하죠. 음 그래서 인제 보면 생산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요쪽 이제 기세라 이상의 요 그룹군에서 대목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미국 책자 재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외성 대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인제 나눠지긴 하는데, 이 외성 대목 기준을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쪼끔 음 기준이 나눠질 수도 있긴 한데요. 일단 제 생각은 80% 이하는 돼야 외성 대목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기세라 5 번, 6번 같은 경우가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기세라 같은 경우는 50% 기준에, 이게 인제 어 아마 메저드 대목일 거예요. 여기 메저드 대목을 100 으로 기준을 했을 때 50%의 크기를 보이는 대목이다. 기세라 5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되고, 기세라 6번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목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한 80에서 90%, 그래서 이제 80, 90%를 외성으로 넣으면 이 외성 대목이 되고, 만약에 저처럼 기준을 잡으면 그냥 일반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긴 하죠. 이제 콜트, 마하렘, 마자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요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대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묘목상들 보면은 이런 이제 벚나무 대목을 사용한 거 외에는 다 외성 대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실정이고요. 이제 이 외성이 중요한 이유는, 만약에 인제 콜트 같은 경우는 4에서 5m 정도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나무가요. 그냥 나무가 크죠.
나무가 크다 보니까 사용하는 범위수가 넓게 되고, 만약에 100평이다라면 100평의 식재하는 수량이 적게 됩니다. 수량이 적게 되면 생산성에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근데 만약에 뭐 5평에 한 그루씩 심었다, 콜트 대목을 사용해서, 그러면은 100평이면 20그루밖에 식재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기세라 5번을 썼다, 그러면 이제 콜트에 비해서 50% 정도의 외양성을 가지니까 곱하기 2를 해서 40그루를 식재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 부분에 있어서 20그루에 생산할 것을 40그루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크기, 외양성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을 이제 전문 농가들한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양성 때문에 이제 대목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아저씨? 파이프, 이 PPT가 안 넘어가네. 랍쇼, 뭐가 눌렸나 보다. 예, 죄송합니다. 뭐가 눌려가지고. 요거는 이제 한 외국 판매 사이트에 대목 사이즈를 비교한 그림인데요. 출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M9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과 대목으로 알고 있는데, M9 같은 경우는 한 2.5m 정도 성장을 한다라고 요 자료에 나 있고, 콜트 같은 경우는 약 5m 정도 성장하는 걸로 이 그림에서 표시가 되어 있죠. 기세라 5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4m, 네, 4m 정도 이 그림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주로 이제 구매할 수 있다. 이제 뭐 접목돼서 나오는 대목 같은 경우는 이제 기세라, 마하랩, 그 다음에 이제 콜트,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로 이 매뉴얼에는 이 착과량과 조기 풍산성이 많이 나타나는 걸로 나타났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이제 제가 구매한 원서에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생산성이 이제 낮은 품종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목으로는 기세라 6번, 기세라 6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기세라 6번 같은 경우도 한 80% 정도 이제 레저드에 비해서 80%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기세라 6번보다는 기세라 5번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세라 품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람새가 좋고 생산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과실이 많이 형성되는 대목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토양이 조금 딱딱해도 적응력이 좋은 편인 걸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제 추위에 약한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세라 같은 경우는 이제 토양의 어떤 물 빠짐에 대한 것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대목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하랩을 또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그 대목으로 사용하시는 이제 종묘상들이 있는데, 이제 마하랩 같은 경우는 이제 습에 약하다라는 어떤 보고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면서 이제 판매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일단 그런 이제 그 대목의 특성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자료를 수집하는데 좀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토양에 따라서 대목의 적응 부분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자료보다는 국내에 직접 생산하시는 농가들의 어떤 데이터들이 이 대목은 특히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도 연구 결과가 콜트를 가지고 간 연구 결과가 하나 있긴 한데 유료로 오픈이 돼 있어서 구매는 안 하고 읽어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대목에 대한 자료가 조금 많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목 부분이 참 중요한데 지금 현 자료로서는 되게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뭐 텃밭 농사에서 뭐 한두 그루 심거나 아니면 저처럼 뭐 한 열대 그루 심는 분들은 대목에 대해서 필요성이 어찌 보면은 좀 비중이 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한 몇천 평씩 해서 뭐 한 100그루 이상씩 식재하시는 전문 농가분들은 이 대목에 대한 고민을 필히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정보를 제공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직접 식재하시는 농부들의 유튜브 영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간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시고 뭐 가능하시면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농가들을 찾아가서 직접 인터뷰를 해 보시는 게,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보시고 어떤 대목을 사용하고 계시냐, 이 대목의 좀 특징들이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셔서 대목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체리가 되게 민감한 영역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은 품종에 대한 주제를 잡긴 했는데, 워싱턴 대학에서는 품종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열매의 색상에 따라서 다크 레드, 옐로우 품종을 갖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벤톤이라는 품종을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품종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좀 더 좀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좀 심사숙고해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쌍둥이 파파였습니다. 오늘은 체리 대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요것은 제가 저희 농장에 체리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한 것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올린 영상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